안녕하십니까. 영화 및 소설 황제의 부활, 그리고 레일 전쟁의 비밀 돈스코이, 그리고 태양 강풍을 지은 원작자이며 저작권자인 조경래 작가입니다. 저는 개념 있는 역사 교육을 통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의식의 방향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는 조경래 작가인데, 오늘은 무인정권과 왕조의 붕괴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사실은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복된 어떤 양상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 연개소문에 의한, 내지는 연개소문 가족에 의한 실제로 무인 정권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고려가 망하기 전에 실제로 정중부를 비롯해서 그리고 최씨 무인 정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0년의 무인 정권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도 사실은 물론 조선시대를 무인 정권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실제 조선의 정치 권력과 정치의 어떤 의사 논의 구조를 장악했던 비변사라고 하는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가지고 그 제도가 사라지기 전까지 사실상 권문세족과 무인이 결탁한 어찌 보면 무인 정권의 행태를 가졌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665년부터 해서 고구려 말기에 어떤 장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찌 보면 당나라와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수훈을 세우고 또 고구려를 지켜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연개소문이 실질적으로 영유왕을 죽이고 실제로 자기가 새로운 정변을 일으켜서 본인은 물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대망리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섭정을 하면서 마지막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까지 한 642년에서 668년이면은 한 25년, 한 30년 가까이를 실질적으로 무인이 집권하는 그러한 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세력이 만약에 이제 붕괴되자마자 바로 고구려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개소문과 연남생, 연남건 이 집권 세력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의 말기의 어떤 권력과 어찌 보면 정치사 내지는 왕권이 실질적으로 배내온 이 과정을 본다면 참 무인들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그들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사실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결국은 그 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러한 판단을 저는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려시대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고려시대에는 이자겸의 난 내지는 묘청의 어떤 서경천도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와 중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기로 오면서 실제로 그 원인은 물론 무인들에 대한 천대와 박해에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정중부가 난을 일으키고 또 그 이후에 경대성, 이의민, 그리고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이, 김준, 임연, 임유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 동안을 무인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간이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왕은 있었고 또 그 와중에 또 몽고족의 침입이 있어가지고 많은 또 고통은 당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마저도 실질적으로 무인들은 싸우는 척만 했지 실제 그때 당시에 고려 민중이 당했던 고통을 외면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되는 삼별초 항쟁 부분도 그것을 과연 항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자기들만의 피난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마저도 실질적으로 무인들의 어찌 보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일반 민간인들을 내팽개쳤던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제주도까지 가서 뭐 저항의 의지가 사라집니다만은 그 사라지는 그 과정 그리고 무인들이 집권하면서 이 어떤 고려의 조정이나 기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리고 국가의 기강 체계가 무너지면서 결국 고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부분을 관찰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고려 시대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향소부곡이라고 해서 실제로 고려 시대는 우리가 하만조가 뭐 김해 김씨 이렇게 우리가 본을 많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그 본을 통해서 그 지역이 아니면 사실은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제한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특정 직업과 그 직업을 하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민중들을 억압을 해 왔었는데 결국은 이 무인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이런 체제도 붕괴가 되고 또 여기에 많은 다양한 농민 봉기나 밀란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 체계가 엉망이 되었다. 그 엉망이 된 기초를 통해서 결국은 민생은 더욱더 도탄에 빠지고 결국 그 틈을 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마지막에 등장한 이성계도 사실은 무인의 권력입니다만은 그 무인의 권력에 소위 말하는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신진사대부가 서로 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가를 어찌 보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결국은 고려가 망하는 것도 무인들이 집권을 하고 또 그 집권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점잖지 못한 정책이라든지 지나친 억압 그리고 이런 탄압들이 결국은 원인이 돼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망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도 저희가 물론 조선은 정도전을 비롯하여 실제로는 성리학적인 원리를 구현하고 일반 백성의 어떤 행복과 복리 향상을 위한다는 그리고 왕도 정치를 실행하고 도덕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이 이념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만은 결국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국가를 방위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정책 결정 기구인 의정부가 있었습니다만은 의정부의 권한 이런 것들이 다들 비상대책회의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뭐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아니면 계엄사령부라는 어떤 이런 임시 형태의 비상 대변하는 비변사로 모든 권한이 이양이 되어 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비변사를 차지했던 비변사의 권력 체제는 도제조, 제조, 부제조, 낭청 이런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일품, 정의품,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형태를 사실은 거의 무시하고 도제조, 제조, 부제조, 낭청 실질적인 제조의 어떤 권한을 쥐었던 권신 사대부들이 실질적으로 이
군사의 권한과 실제 행정권을 통합하여 관리해온 이 비변사의 제도가 사실은 조선의 후기의 제도였습니다. 물론 고구려와 고려가 망하는 행태의 무의시대와는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비변사를 통하여 조선 전국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던 이 형태는 어찌 보면 무인 시대에 가깝다라는 이런 평가를 저는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준무인 시대는 반드시 그 무인과 결탁한 근문세가가 탄생하고 또 부정부패 세력이 반드시 준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러한 마지막에 실제로 외척이나 근문세가들에 의해 국정농단이 있었던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비변사를 다시 해체시키고 다시 의정부를 부활하며 또한 군사의 권한은 삼군부로 되돌리려고 했던 흥성대원군의 그 의지가 사실은 또 꺾이고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태로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자면 고구려가 망하는 과정, 고려가 망하는 과정, 그리고 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무인 집권 세력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백성을 지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보면 순간적인 어떤 당시의 어떤 민중의 고통과 어려움을 자기들이 해소하겠다 해서 일종의 쿠데타 세력을 이력이 사실은 탄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현대사에서도 5.16 군사 쿠데타 세력과 12.12 계엄 내지는 12.12 반란 어떤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군사 집권 세력들이 무인 세력들이 왕권이나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어떤 국가 질서의 어떤 왜곡이라든지 정체가 오고 심지어는 그 왕조와 국가가 망하게 되더라 하는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흘러갈 역사와 또 우리 근대사, 현대사의 이러한 각도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